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의 수사 결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의문사의 진실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여성 육교 투신 자살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자신의 아이가 살해당한 지 일주일이 된 여성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육교에서 뛰어내린 후 공중에서 45m를 날아 노상으로 떨어져 투신 자살을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람이 공중에서 45m를 날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오사카에서 한 젊은 여성이 육교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의 생후 18일 된 아들이 입은 접착제로 봉해져 있고 몸은 묶여진 채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괴한이 몰래 침입하여 우는 아이의 입은 접착 테이프로 막고 역시 몸은 접착 테이프로 묶어 냉장고에 넣어둔 후 서랍에서 수만엔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뒤늦게 발견된 아이는 지식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상심에 찬 여성이 사건 당일 새벽 7m 높이의 육교 위에서 투신을 하였는데 달려오는 차량이 받쳐 45m가 떨어진 차도로 날아갔으며 차량은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여성의 집에 침입했던 범인은 검거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투신하던 여성을 치고 도주한 차량은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4위, 야쿠자 목 절단 자살 사건. 이 사건은 야쿠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절단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경찰은 자살로 판정했지만 야쿠자의 목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히 자살한 사람의 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8월 오사카에서 55세 조직폭력단의 회장 목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후 시신 발견 현장에서 약 200m가 떨어진 상류 다리 난간에서 해당 남성의 신체 조직이 묻어있는 로프를 발견하면서 자살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목을 로프로 묶은 후 로프의 다른 쪽을 다리에 묶어 고정을 시킨 후 다리의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때 중력에 의해서 목과 몸통이 분리되어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부피가 컸던 몸통은 발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았던 목은 물에 떠밀려 내려가서 행방이 미연해진 것이라고 하네요. 3위, 음악평론가 자연발화 분신 자살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일본 레코드 대상 심사위원장이 자신의 집 현관에서 스스로 몸이 불타오르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일으킨 후 화염 속에서 온몸이 다 탈 때까지 폐 속에 매연이 들어가지 않도록 숨을 참으며 분신 자살을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 현상을 겪으면서 분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요코하마에서 올해 일본 레코드 대상의 심사위원장이었던 65세 원로 음악평론가 아코지마 타케시 씨가 자택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발생됩니다. 아코지마 타케시 씨는 도쿄의 호텔에서 열린 디너쇼에 참석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으며 그가 사라진 다음날 이른 아침 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전소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수색을 펼친 지 3일 후인 16일에서야 그의 집 문 앞에서 엎드린 채 잔해 속에 깔려 있었던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집주인이었던 아코지마 타케시 씨로 밝혀졌죠. 불이 난 지 3일 만에 집 문 앞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경찰 측은 당시 시신이 깔려있던 위치를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 16일부터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코지마 타케시의 죽음을 두고 한간에서는 그가 사망하기 전 음악업계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고발문을 담은 괴문서가 나돌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때문에 누군가 그를 살해한 후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그의 집 1층 거실에 있던 석유 페니터 또는 난로에서 발생한 불이 목조,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아코자미 타케시가 화재에 놀라 달아나다가 베란다가 붕괴되어 낙하하여 사망한 후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하면서 파편들이 그를 덮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그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방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실화에 의한 사고사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2위, 도배 경찰서 용의자 총기 자살 사건. 이 사건은 총포 도검류 소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자신이 압수당했던 권총을 훔친 뒤 다른 사건의 증거품이었던 총알을 훔쳐 총에 장전을 하고 취조실로 들어가 경찰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한 뒤 5초 만에 주변의 핏자국을 청소하고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1997년 11월 8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5세 금융업자 유키오 씨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던 형사로부터 사건의 증거품으로 제시되었던 권총과 총알을 탈취하여 자신의 왼쪽 가슴에 발포합니다. 그렇게 발사된 총탄은 그의 폐와 심장에 피해를 주었고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게 되죠. 경찰 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뒤 용의자가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자살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시신을 검한 결과 그가 양손으로 총을 감싸쥐고 발포하였다는 경찰 측의 증언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권총을 감싸쥐고 발포하는 경우 손에서 발사 당시 고열로 인한 화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의 손에서는 화상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살의 경우 총상으로 인한 탄흔의 각도가 수직으로 일정해야 하는데 탄흔의 각도가 아래를 바라본 45도 각도로 그보다 키가 큰 제3자에 의해서 총이 겨누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좌측 가슴에 총구를 대려면 그가 오른손잡이였어야 했는데 주변인들로 진술을 확인한 결과 그는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의 재조사 없이 1개월 후인 12월 25일 당시 관계자였던 경찰 6명에게 용의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훈계 조치 등의 가벼운 처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은 사망 장소가 취조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조건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타살 의혹을 크게 보도하였는데요. 유족들 역시도 형사들의 총기 발포를 의심하고 제소를 하여 한 번은 승소했지만 경찰이 항소하여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자살설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많은 의혹이 남겨진 사건이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불합리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1위 시의원 투신 자살 사건. 이 사건은 시의회 의원이 집안에서 창가까지 물구나무로만 이동하여 발로 창문 난간에 매달린 채 방향 전환 후 50cm의 틈을 통과해 투신 자살했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알려진 내용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으며 특히 가족들은 그녀가 종교단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 사건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5년 9월 1일 히가시무라야마에서 당시 50세였던 시의원 아사키 아키오가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자신의 사무실 빌딩 5층과 6층 사이의 난간에서 투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를 발견한 햄버거 가게의 점장이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여러 차례 다시 물어보고 추락했느냐 구급차를 불러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투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며 구급차를 부르는 것 또한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거절에 햄버거 가게 점장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밤 11시 10분에야 구급차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인 9월 2일 그녀는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그녀의 몸에나 옷에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햄버거 가게 점장에게 피해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 검시 결과 그녀의 사인이 추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사라는 점을 등을 토대로 자살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옷가게 도난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첫 번째 사정 청취 후 고소인이었던 옷가게 주인들을 찾아가서 협박하는 등 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또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는 그녀가 침울한 모습으로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근처 약국 주인에게 목격되기도 했으며 50분 후에는 동료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서에서는 그녀가 자살을 한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신장이 160cm인 그녀가 1.5m 난간을 스스로 올라간 것은 불가능하며 자살을 목적이라면 굳이 그런 방법을 택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녀가 창가학회라는 일본의 종교단체와 마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도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암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5층에 살던 남성을 비롯한 몇몇 주민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소리는 들었지만 이후 다투거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비명과 같은 것들은 이절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만약 암살을 당했더라면 그녀는 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암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녀의 사인은 법적으로는 자살이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아사키 씨의 딸은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건의 진실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